네, 2월 18일 수업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에 관해서 간략하게 일단 체크할 부분은 체크한 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자기 유도의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이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간다. 그때 가장 좋은 거는 렌츠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변화, 얘가 N이 들어온다 그러면 너 들어오지 마 해서 감아지면 그쪽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간다. S가 들어오면 S 들어오지 마, 여기 S.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같은 거.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빠져나갈 때는 너 왜 간이 땡겨 해서 인력.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코일과 자석. 자, N이 들어오면 이쪽에 N을 만들고 N 놓고 감아지세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니까 BGA 끝. 그리고 S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같은 거. 왜?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S. 그럼 여기가 N이네. N 넣고 감아줘. 그래서 이렇게 하면 AGB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할 때 헷갈려요. 이게 BA 이게 이렇게 아니, 그냥 맨 끝에서만 보면 돼요. 기준이. 네. 뭐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여기는 DP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건 양반이에요. 보통 문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G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건 양반이에요. 양반. 하여튼 어느 부분이 앞으로 나오는지 여기 보이는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N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N 만들고, 그죠? N 놓고 감아지면 되니까 여기 유도 전류잖아. 그럼 넘어가서 오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BGA.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체크해 주시고,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패러데이는요. 자, 방금 했던 렌츠. 렌츠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고, 방금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그 전류의 세기는 패러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는 방해하는 방향이고, N은 여기 감긴 횟수, 델타 파이는 자속 센 자석, 그리고 델타 T는 빠르게 움직이면 이 값들이 크게 나타나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와 전동기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를 꽂아서 움직이니까 전기가 운동으로 가지만 발전기는 반대로 움직여서 전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요런 그림을 보시면 NSS로 요 놈이 여기 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돌면 들어오는 게 많아지니까 너 들어오지 마 해서 감아지면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가고요. 자, 90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거 그림 내가 생각해도 잘 그렸는데요. 여기서 90에서 넘어가면 이제 들어오는 게 적어지니까 들어오라고 당겨야죠. 당겨서 감아지면 요 같은 노선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전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았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교류가 발생하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군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를 누가 돌려줍니까? 그 돌리는 원인에 따라서 수력 발전은 물이 떨어지면서 돌려주고요.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를 태우게 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데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에다 뿌려버리면 터빈이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되니 이게 터빈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 수증기를 뿌려버리면 여기가 힘을 받으니까 얘가 빙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돌아가는 축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NS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돌아가니까 자속의 변화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전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만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송. 와, 이거는 내가 오늘 이걸 다시 복습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문제를 다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꼭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일단 전기에너지 E는 뭐다? 전기에너지 E는 ITB.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시간.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류 전압인데 시간은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전력은 P는 T분의 W가 전력입니다. 근데 요때 W는 일의 양이거든. 그래서 일의 양에서 들어가는 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관련식은 역학에서는 FS지만 전기에서는 ITB. 좀 전에 했잖아. E는 ITB.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약분하면 IV. 근데 V는 IR 바꾸면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너희들 문제 쓸 수 있는 팀 얘기해 줬나? 문제 쓸 수 있는 얘기 안 해줬나 보네. 아니 도표 만들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 했어? 안 했지. 기억이 없어.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네, 좀 더 보면 아십니다. 전력 손실이 P손이잖아요. 맞아요? 네. P손. 자, 그랬을 때 발전소, 초과 변전소, 주상전환기가 하는데 여기 이 도선의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그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력, 요게 우리가 P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만들어진 전력이니까 P는 I0, V0라는 그 전력값을 보내주는데 가정에서 이걸 쓸 때는 다 쓰면 좋잖아요. 근데 도선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손실되는 값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손실되는 걸 줄여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줄일 거냐? P손은 IV인데 여기서 보내는 전류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I0로 온단 말입니다. 보통 O자 붙이는 건 original, 그러니까 시작할 때를 O자를 붙여요. 그래서 I0, V0인데 I0 붙으면 여기 I0, 이 전류가 그냥 오는구나. 근데 이 V는 뭐냐면 여기 걸린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IR로 바꾸면 I0 제곱 R로 P손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P손은 IV인데 요 I가 저기서 오는 전류와 같기 때문에 I0로 쓰시고, 자, 오음의 법칙에 V는 IR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I0 제곱 R로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을 쓰든, 근데 이 식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전류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I를 바꾸면 R분의 V니까 여기 R분의 V제곱 이렇게도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V가 여기 그린 전압이거든. 이게 아니라 V0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 요 식을 많이 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봐. P손을 어떻게 해야 되니? P손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R을 줄여야 되잖아. 그럼 R 줄이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전략적으로 다 했다 이 말이야. 왜? 길이 작아져야 되니까 R 우리가 쓸 때 R은 로우 S분의 L이라 해서 이 도선의 저항을 결정짓는 값인데 L은 길이잖아. 길이 줄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발전소 주위에 모여 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단거리, 직선거리로 가자. 휘어서 뭐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S는 단면적이야. 단면적 크면 좋은데 무턱대고 클 수는 없지. 이거 다 자빠지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크게 해가지고 무거우니까 지하로 들어가자 이 말이야. 그리고 로우는 B장인데 B장이 제일 작은 건 은인데 은으로 도선을 만들 수는 없다. 기금속이니까 다 잘라가겠지 뭐.
그랬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게 굴이다. 그래서 지금 도선은 굴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는 손을 다 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지?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안은 이미 다 됐는데, 그럼 선생님 요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요 놈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를 줄여버리면 피손이 줄겠네. 그죠? 그러면 전류를 줄여버리면 좋은데 그 방법이 여기서 보시면 PI0, V0 값을 곱한 게 그 송전 전압이잖아요. 맞나요? 여기에서 송전 전압에서 I0는 V0분의 P0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P0가 I0, V0니까 요 놈은 이렇게 넘겨서 요 자리에다가 V0분의 P0의 제곱을 이렇게 들어오자 이 말입니다. 이래 놓고 자 이건 손 다 됐으니까 요것도 뭐 우리가 손 못 대는 값이잖아요. 왜냐면 야 오늘 200만 만들어 내일 300만 400만 자꾸 만들 수 있냐고요. 못 만들잖아요. 정해져 있어. 조금 더 다른 표현 쓸까? 여기서 쓰는 만큼 예인돼서 땡겨오기 때문에 그 값이 어떻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얘는 손 못 대는 값?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이거는 손 댈 수 있네. 2배 높여버리면 얘를 2배 높여버리면 손실 전력은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전력을 보낼 때 여기서 생산하는 건 10kV인데 초과 변경서를 거치면서 154로 여기서 요거를 높이는 과정이 오늘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변압기라고요. 그래서 요걸 높여서 보낸 다음에 쭉쭉 보낸 다음에 변전소에서 이렇게 낮추죠. 주상 변압기에서 가정에 통용되는 걸로 낮춰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손 요거는 송전 전압을 N배하면 손실 전력은 제곱분의 1이 되는구나.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인데요. 자, 변압기는 확실히 칠판에서 쓰면서 설명하는 게 너희들 이해는 훨씬 빠른 거예요. 그죠? 칠판만 한 게 없는 거예요. 쌤이 뭐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물병록도 써보고요. 뭐 마카펜도 써보고 다 했는데 최고. 자, 여기에 감겨진 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N1번 감겼다 라고 치고 여기에 소비전력 P1, 전류 I1, 여기 전압 V1이라고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2차 코일입니다. 2차 코일 N2번 감겼고요. 여기 소비전력 P2, 전류 I2, V2라고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1차는 전부 1, 2차는 전부 2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너희들한테 아까 혹시 요거 적은 거 기억나니? 요거 말입니다. 패러데이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짓는 방법이 센 자석 강긴의 수만큼 빠르게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쓴다고요. 다시 말해서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쓰는데 요게 패러데이인데 얘들아 봐봐. 얘가 전류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 이런 자기력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가 바뀐다는 말은 교류니까 교류는 너희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값들이 전부 바뀌고 있는 거 알겠니? 수시로 최대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시간각 그 값이 다르게 변하니까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게 교류면 전류의 값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자속의 변화,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요 철심이 이어져 있으면 철심을 따라서 요쪽 편에 요 놈에 생긴 걸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당 자속의 변화라는 요 놈이 갖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 편에 자 파란색으로 요걸 쓰면 자 원이니까 전부 원이니까 V1은 마이너스 N1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렇게 쓸 수 있고, 그치? 여기서는 노란 거니까 V2는 마이너스 N2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자, 요 식은 고등학교 2학년 건데 몰라도 돼.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결론만 얘기해 줄 테니까 유도되는 과정이니까 그냥 아 저렇구나 하고 지나가도 돼. 알아놓으면 훨씬 좋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델타 T분의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이쪽에 유도된 놈이 미음자 철심을 타고 이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요 놈 값이 어떨까? 이거 두 개가 같겠죠, 이게. 여기서 유도된 게 이쪽에도 오니까. 그래서 얘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이거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N1분의 V1이 되는 거 아니야? 얘도 넘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N2분의 V2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거 연결시키면 되겠네. 이거 같은 거잖아, 이거. 이꼴.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연결하고, 그죠? 그러면 N1, N2. 요 놈은 V1, V2. 이해되실까요? 대각선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대각선 곱한 게 같잖아. 이해되셨죠? 자, 요게 뭘 의미하느냐? 숫자가 얘들아 1분의 10인데 2분의 20이 같아지는 거 아니야? 맞지? 요 2배가 되면 얘도 2배야. 다시 말해서 감긴 횟수에 비례하는 값은 전압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줄게, 얘들아. 여기가 100번 감겼고 여기가 400번이 감겼단 말이야. 어? 근데 여기 왔는 전압이 20V가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전압이 얼마가 유도되냐? 4배잖아. 그럼 얘도 4배 하면 여기 얼마? 80V가 유도가 된다고. 이게 그 뜻이라고요. 끝이야. 자, 그리고 나서 P1과 P2는 어떻게 했니? 같아야 돼, 달라야 돼? P가 뭐지? 소비 전력 아니야. 전력 아니야. 전력의 단위가 뭐지? 전력? P는 단위가 왓트인데요. 왓트는 아까 줄 퍼세크라고 본 거 기억나? 그럼 1초당 하는 일의 양이 왓트인데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 다르다. 그 말은 변압기 한 대 갖고 있으면 나 떼돈 벌 수 있겠네. 왜? 이거 더 크게 만들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P1, P2는 무조건 어떻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P는 IV니까 요건 무조건 같은데 지금 전압이 어떻게 됐어? 커졌지? 20에서 80으로 커졌잖아. 그럼 전류는? 그래서 요 값이 여기가 I2, I1 반비례하는 요가.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 여기 있잖아. 감긴 횟수에 비례하는 거는 전압, 전류는 반비례. 핵심만 딱 찍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변압기는 요게 끝이에요. 봐, 마지막 여기 정리한 게 이 식이죠.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 내용이 이제 끝이 났으니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할 필요가 없고 요걸로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전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전력을 보낸 다음에 소비 지역에서 전압을 낮춰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효율적인 전력 수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봤더니 고전압으로 일단 보내자. 왜? 전류가 작아지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 거니까. 방금 했는 게 그거잖아요. 요거. 그 다음 초전도 케이블을 쓰자. 하하하. 초전도 케이블 쓰면요 손실 전력이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아요. 근데 너희들 알고 있지? 초전도 케이블이 상용화 되려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뭐 여기 용인시에 1km 구간에 송전망이 초전도 케이블로 설치가 돼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많이 좀 어렵습니다. 초전도 온도를 낮추려면. 자, 그게 있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로 보내는데 여기 문제 생기면 돌려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원하는 지역의 최단 거리로 가려면, 그지? 거미줄 같은 전력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너희들 주간평가에 나왔던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 공급해주고 아닌 거는 줄여서 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이 말은 일본 말인데요. 하여튼 융통성 있게 이렇게 쓰는 말. 그래서 이게 지능형 전력망, 일명 스마트 그리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안전한 전력 수송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봤더니 땅 속에 묻어서 교통 불편, 그 다음에 재해로부터 전기시설 보호합시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좋은 게 많다, 그죠? 아까 뭐 여기서 얘기했던 이라는 단면적인 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죠? 얘는 최단거리로 내가 강의 있을 때 뭐 돌아간 거 그냥 쭉 찔러 가도 되고, 그죠? 뭐 공사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사람 대신 로봇이 선로를 점검합니다. 아유, 이거 뭐 말만 들어도 좋네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아찔하게 작업하는 게 유튜브 쇼츠에 몇 개가 나오대요. 나 그거 본 적이 있거든요. 왜 내인데 그게 뜨지? 하여튼 막 이 위에서 사람 올라가가지고요 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전장치, 인적이 드문 곳에 놓게, 차단 스위치, 그 다음에 애자가 뭡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 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흰색으로 똘똘 말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야 안전한 전력 수송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한다. 이게 이제 여기는 교류로 와서 뭐 직류로 보내고 다시 교류로 변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좀 이따 문제 푸세요. 네. 우리 언제 마치죠? 7시 반이요. 7시 반이죠? 한 시간. 요거 지금 풀 수 있으려나? 그냥 쭉 이었다가 좀 다 한꺼번에 푸세요. 그게 낫겠죠?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 생성인데요. 자, 태양은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인데도 불구하고 질량이 굉장히 큰 물질이죠. 그 전체죠.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인가요? 하여튼 지구보다 굉장히 큰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심 온도가 1500만 켈빈이다. 그러니까 초고온이면 너희들 앞에 할 때 배웠을 것 같아.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수소 핵융합 최소한의 온도가 얼마였죠? 3,000kel. 그거는 저 우주 배경 복사고요.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별의 내부 중심 온도
앞쪽에 기억이 지금 가물하죠.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하셔야 돼요. 3천 아니에요? 그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요. 예. 3만. 응? 3만. 3만 아닌데요.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 켈빈. 그러니까 주결성으로 있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온도는 1000만 켈빈입니다. 주계열성 찾아보세요.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온도는 안 써있는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수소 헬륨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진행이 되려면 최소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태양은 그 지금 현재 내부 중심 온도가 1500만 켈빈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이 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태양의 주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이것도 너희들 보면 자 H111이라는 놈이 4개가 있으면 He24가 되면 1짜리 4개나 4짜리 1개나 똑같은 거 아니야? 몰라요? 너무 뒤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좀 글자 잘 쓰는데 이 자식들이. 저런 저 표기법을 저희가 몰라요. 네. 수소는 원자 번호 1에 질량수 1인 놈입니다. 그걸 저렇게 네, 요거는 원자 번호고요. 요건 양성자 개수입니다. 자, 요게 4개가 있으면요. 헬륨 원자핵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가 4입니다. 그러면 4에서 2를 빼면 중성자 개수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2개가 있고 중성자가 2개. 요거예요, 요게. 헬륨 원자핵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1짜리 4개나 4짜리 하나나 어때야 될까?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안 똑같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 질문은 네. 그러면 헬륨뿐만 아니라 다른 그냥 어떤 원자 번호든 다 좀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중성자. 맞습니다.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10번이면 양성자 수 10개란 뜻이에요. 모즐이라고 너희들 들어봤어요? 네.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데베라이너부터 모즐리까지 있죠. 그러니까 모즐리가 최소한 했는데 앞에 거는 전부 뭐냐면 원자량 요걸로 맞춰놨다고요. 그랬더니 안 맞는 게 생기더라. 그래서 요 밑에 맞는 요 양성자로 하니까 빠진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는 찾겠지. 막 비워진 놈들 채울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즐리가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질량수 요 1이라는 요 놈을 원자 질량 단위로 얘기를 하면요. 원자 질량 단위로 얘기하면 요 1이라는 놈이 엄밀히 말하면 1.008U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자 요 놈을 쓰면은 4.003U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는 요건데 이것까지 쓰기가 복잡하니까 1 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만큼 되는데 이거 다 언제 다 써? 그냥 앞에 거만 씁니다. 그래서 앞에 거 요거를 질량수라고 그래요. 엄밀히 말하는 질량은 이 놈이고요. 그리고 U는 뭐예요? 원자 질량 단위는 기본이 탄소입니다. 탄소 6의 12. 자, 얘를 기준으로 매긴 상대적인 질량 값입니다. 원자 질량 단위라는 게. 다시 말해서 요 1은 요 12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뜻이고 얘 4는 요거의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게 정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점이 나온다고요. 쉽게 말해서. 이걸 기준으로 잡고 그거에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래 들어가고 보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요게 몇 개? 4개가 있으면 4.032U가 1짜리 4개의 원자 질량 단위 값이잖아 얘들아. 근데 헬륨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에 차이가 발생해 안 해?
하잖아요, 지금. 발생됐잖아요. 질량이 줄었단 말이야. 질량이 줄은 놈이 뭐로 간다? 에너지로 간다라는 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의 결손이 에너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매초 엄청난 에너지를 각각 뿌려주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이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뭐 앞으로도 40억 년 정도는 더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마, 아까 이제 뭉뚱그려서 일자리 4개라고 했는데요. 여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 핵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0.001의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요거 2개 해보면 합쳐보면 얼마쯤 되냐면 4.032U가 된다고 쌤이 아까 여기 썼잖아요. 근데 헬륨 원자핵은 조금 다르네요. 4.001이네요. 001이네요. 하여튼 중요한 건 질량의 결손이 생기고 요 결손된 질량, 즉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로 간다. 왜? 질량 이꼴 에너지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원자 핵을 이룰 때 질량의 합은 줄어든다. 그때 줄어든 놈 이꼴은 뭐다? 에너지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하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요.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가 99.8%입니다. 남은 게 뭐죠? 지구에서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랑 조력 에너지죠. 자, 햇빛을 받았을 때 광합성하죠. 빛이 화학입니다. 화석연료, 오랫동안 땅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되죠. 기상현상, 태양열에서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고 구름 되고 비 내리고. 태양광발전, 태양빛 받아서 바로 전기 만듭니다. 화력발전, 화학이 전기죠. 화석연료 연소시키면 되니까. 수력발전, 눈비, 물 해서 내리고요. 참 태양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 태양에너지 전환은요. 태양이 빛을 열로 이래서 나머지로 이렇게 해서 우리인데 결국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이 된다. 요건 여러분들 봐. 바람이 와서 전기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바람이 오는 거니까 여기 뭐 넣을래? 운동, 왜? 풍력, 사력. 너희들 잘하네. 글자가 안 보일 텐데 가렸는데. 자, 비가 와서 수력 발전이 또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데 대기 해수의 순환. 자, 적도지구는 에너지 남아 돌고 극지방은 모자라잖아. 왜? 지구에서 내보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받고 적게 나가면 남고, 적게 받았는데 많이 내보니까 부족하고, 그럼 여기 있는 놈이 절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대기와 해수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엄밀히 말하면요, 태풍이 적도 해상에서 발생해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일종의 에너지 순환의 예가 되겠습니다. 탄소도 순환이 된대요. 그러면 화석 연료에 있던 탄소가 연소가 돼서 대기 중에 이탄으로 갔다가 광합성을 해서 다시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다양한 순환의 루트를 가지고 있다. 뭐가? 대기와 해수, 그 다음 태양에너지, 탄소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따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이게 마지막 단어일 텐데. 와, 벌써. 이거 미래지. 하나 더. 하나 더 있나요? 네. 그거 금방입니다. 뭐 중학교 때 하지 않았나? 네, 여기는 비교적 편안한 파트라서 읽고 지나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너희들이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면 그러니까.